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J리그 일본 축구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시마 대 FC도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마는 이번 경기에서는 더 주도적인 페이스를 보여줄 것으로 본다. 마리노스전에서 압박을 강하게 이어가다가 체력적인 난조를 보인 것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주도하는 흐름에서도 가시마가 도쿄 상대로는 뚜렷하게 우세를 잡은 특성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오히려 도쿄가 카운터로 가는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잦았는데 최근 전적에서도 1승 1무 3패로 가시마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어서 도쿄는 대체적으로 실리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에 안정세가 뚜렷하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배우나 측면에서의 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잦은 편이다. 오히려 가시마가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나오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지난 니가타전에서도 실리적인 접근으로 자신들이 카운터를 노리는 것으로 이겼고 지난 가시마 대결에서도 45%의 낮은 점유율을 가지고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가시마가 도쿄 상대로 밀리는 형국이 잦았다. 물론 가시마가 현재 7승 3무로 홈에서 무패 행진을 길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FC도쿄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마치다 젤비아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치다는 마리노스에게 상당히 강했다. 중원에서의 수비 압박 강도를 상당히 높이는 편이고 이를 통해서 역습으로 간결하게 이어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공 성향이 강하고 배후 공간을 많이 주는 마리노스 입장에서는 상성이 꽤 뚜렷한 셈이다. 물론 현재 오세훈과 나상호 등 공격진의 폼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 등 마치다가 지난 두 경기처럼 찍어누르는 경기 내용은 보여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마리노스는 마치다뿐만 아니라 수비와 역습을 중시하는 팀을 상대로는 늘 약한 면모를 보여주는 편이다. 올 시즌 나고야와 간바, 후쿠오카 상대로는 전부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미드필더를 중시하느라 라인을 늘 높게 잡는 상황에서 수비진의 뎁스가 부족해진 것이 원인이다. 지난 경기에서야 가시마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지만 짧은 패스가 강도 높은 압박에 막혀서 결국 롱볼로 선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중원에서의 압박으로 시작해 역습으로 이어가는 시스템의 강점은 마치다가 마리노스에게 상성상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여러 공격수들의 이탈로 인해서 마치다도 지난 대결과 같은 양상을 보이긴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마리노스도 상성상 수비와 역습에 약해도 공격적으로 무득점에 그친 사례 자체는 많지 않기도 하다. 마치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라와 대 삿포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라와는 전체적으로 강호들이 아니라 하위 전력에게 강하다. 올 시즌 기록한 모든 승리는 8위 아래의 팀을 상대로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우라와의 현재 기조가 후방에서의 전진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우라와가 주도권을 잡기 쉬운 상황에서 강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우라와가 정교하게 전진을 하는 상황에서도 상대의 압박이 강할 경우에는 실점의 양이 없지는 않다. 이어서 삿포로는 일단 초반을 버텨내고 강호들을 상대로 천천히 이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삿포로의 문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에 대한 저조함인데 최근 6경기에서 한 골만 기록하고 있고 그나마도 직접 프리킥으로 겨우 한 골을 기록한 것에 그치고 말았다. 결국 신승 상황에서도 삿포로가 밀리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우라와가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강한데 이 때문에 하위 전력을 상대로 더 강한 면모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전개를 하는 상황에서도 전방 압박에 약한 점이 있어서 한 골 정도가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라와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가시와 레이솔 대 가와사키 프론탈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와는 압박 라인을 중원에서 상당히 강하게 가져가는 전략을 보인다. 사실 가와사키가 상당히 중원에서의 전개를 중시하는 편이라서 이 전술에 대한 효율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도 하다. 다만 가시와의 주전 조중, 사비오 정도를 제외하면 가시와의 믿을 만한 주포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기노시타가 8골로 교체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효율을 높이는 모습이긴 하다. 이어서 가와사키는 플레이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레벨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편이다. 특히 원정을 가는 상황에서는 활동량이 최하위 수준인 약점이 크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인다. 1차적으로 빠르게 전개를 하는데 익숙한 팀이 아니기도 해서 전체적으로 수비를 먼저 생각하는 팀을 상대로는 약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후쿠오카와 간바, 마치다 같은 팀을 상대로도 올 시즌 고전하는 형국이다. 가시와가 중원에서 압박 라인을 높이는 것이 가와사키 상대로 잘 통하는 모습이다. 물론 가시와의 입장에서는 주전조에서 사비오 말고는 그다지 힘을 쓰고 있는 공격 자원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울 듯하다. 가시와 승리를 추천합니다.